예, 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시킴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여러 가지 건강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건강 이슈인 저희 몸의 근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몸의 근육을 유지시켜야 저희가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 가지 소화라든가 심폐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우리 몸의 근육을 어떻게 유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일단 근육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이슈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그 4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점점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나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들고 온 기사에 의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중년 연령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줄어든다. 40대부터 매년 1%씩 감소를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산술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근감소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근력 강화 운동이고, 그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이루는 구성 요소 물질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근육 강화 운동은 물론 아주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양대축, 근력 강화 운동과 그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 양대축 중에서 오늘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좋은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질의 단백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몸에 흡수가 잘 되어야 되겠죠. 원재료 자체가 안전한 재료에서 만들어진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호르몬이 생성되어 있는 재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유전자 변형이 없는 재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재료가 너무 특이한 재료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대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언제든지 동일한 품질에 동일한 가격에 저희가 계속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좋고 안전한 원재료에서 추출되고 지속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 이 세 가지를 양질의 단백질을 기본 요소로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저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유를 베이스로 한 단백질과 콩을 베이스로 한 단백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유의 기반으로 한 단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유 단백질, 즉 유천 단백질 중에서 흡수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는 결국 유청을 분리시킨 분리유청 단백질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우유라는 게 아시다시피 젖소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유 역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유는 절대 성인이 먹는 식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발전된 단백질 공급 체인이 우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유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 등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차지한다면 분리유청 단백질이 그나마 가장 추천할 만한 단백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분리요청 단백질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요청 단백질이라는 것은 지방과 유당이 우유의 원료에서 분리를 시킨 그런 단백질을 말합니다. 즉 원유에서 농축된 요청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단백질을 빼내고 다시 유당과 지방을 빼낸 미세 필터라든지 원심 분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빼낸 나머지의 단백질을 분리요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분리요청 단백질이 어떤 우리 몸의 장점을 가지냐면, 일단 락토프리 제품입니다. 락토프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원료에 유당이 있으면 유당 소화력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보통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우유를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우유를 먹는 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한국인의 75% 정도가 유당 불내증, 즉 원유에 유당이 있을 때 그것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75% 정도가 되고요. 젊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하면 그걸 본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원유의 유당을 제거한 제품, 그것이 락토프리 제품이고, 그것이 분리요청 단백질의 장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알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근육 형성이 용이하다. 체내에서 흡수율이 아주 높아서 근육 형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단백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그렸는데요. 아미노산 흡수율하고 소화기간에 대해서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분리요청 단백질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분해된 분자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대도 단백질은 콩으로 만든 단백질인데 분리유청 단백질보다 떨어지고 그냥 우리가 분리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대도 단백질 즉 콩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보다 더 아미노산 흡수율이 더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 보면은 저희가 대도 단백질 즉 콩으로 만든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냥 운동을 하지 않고 분리유청 단백질을 먹는 것이 더 근육 형성이 잘 되더라 하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콩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콩 기반한 단백질은 아까 우유는 그 젖소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콩은 뭐가 문제냐면 유전자 변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라는 건 우리가 메주를 만들거나 아니면 콩기름을 짜거나 하는 그런 기반의 콩을 말하는데요. 황토색이 나는 그런 콩이 대두죠. 일반적으로 많이 기르는 그런 콩 경우에는 이미 이제 광범위하게 유전자 변형이 많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 변형이 없는 콩을 찾아서 그걸 기반으로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제품은 국산 이제 검은 콩 중에서 약콩이라 불리는 작은 콩들이 가장 좋은 제품이긴 한데 이게 너무 이제 재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그나마 유전자 변형이 적게 일어나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콩의 종류는 완두콩입니다. 그래서 PEA라는 제품으로 지금 파우더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완두콩 기반 단백질 보조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유전자 변형이 없는 컨디션이 달아져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콩에 기반으로 하는 단백질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콩에 들어가는 성분 때문에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성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인데요. 파이토케미칼 종류 중에 하나죠. 피토에스트로겐 종류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소플라본은 폐경 증상, 즉 여성의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있고요. 어쨌든 이게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그런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논쟁은 아직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토에스트로겐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다량을 섭취를 하는 것은 갑상선의 기능 저하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피타산염은 대장암을 예방하고 철분과 잘 결합해서 우리 몸의 암 발생을 위험을 줄인다. 다만 이제 그 철분이 결국은 저희 적혈구에서 산소와 결합하기 위한 물질이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필분약을 먹잖아요. 근데 빈혈 증상이 없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과 같이 이제 일정 주기로 인해서 피의 소모가 없으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철분을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산화를 일으키고 몸의 산화도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 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산염이 철분과 다른 분자보다는 매우 잘 결합하기 때문에 결국은 콩 안에 있는 피트산염이 철분과 잘 결합해서 몸에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암 발생을 줄이고 또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빈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피트산염을 다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피트산염은 이렇게 콩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콩의 기반 단백질, 식물을 기반한 단백질을 먹으면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양대축인 우유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과 콩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을 알아보았고요. 꼭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시간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제가 필요할 때는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식물성, 즉 콩을 기본으로 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우유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을 따라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콩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을 드시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나 또는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근육은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분리유청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류 섭취는 붉은 고기, 즉 철분이 많이 포함된 고기는 가급적 피하시고 흰색 고기로 섭취하는 것,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가급적이면 흰색 고기,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또 한의학이 있잖아요. 한의학에 한번 가시면 팔체질에 대한 검사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몸에 무슨 고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맞으신 분이 있고 쇠고기가 맞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 고기뿐만 아니라 콩의 종류나 단백질 종류 중에서 자기 몸에 맞는 단백질을 한번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자기 몸, 자기 체질에 맞는 단백질을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을 음식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